여보세요.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상자를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겐 찬란한 추억이, 어떤 이에겐 쓰라린 후회가 담겨 있겠죠. 여기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를 3년 전 먼저 떠나보낸 한 노인에게도 그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낡은 나무 상자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세상이자 벗이었습니다. 상자는 그가 20살 적 월남으로 파병 가기 전 아내에게 주려고 직접 대패질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해주지 못하고 품에 안고만 있다가 결혼 후 아내의 가장 소중한 보물함이 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희미하게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아내가 즐겨 쓰던 분꽃 향기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60년 전 수줍게 면사포를 쓰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와 어색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청년 시절의 자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위 아내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금방이라도 웃음소리를 터뜨릴 것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 생기가 너무나 눈부셔서 노인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낡은 영화표 2장, 손때 묻은 찬송가, 그리고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사치품이었던 작은 조개껍데기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들만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 영화표는 첫째를 낳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장모님 댁에 맡기고 보러 갔던 영화였습니다. 제목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영화 내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감촉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세상의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번 하는 날이 드물어졌고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무뎌졌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아름다운 줄 몰랐고 가을이 와도 하늘이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무감각하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적막한 집안을 채우는 건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자신의 깊은 한숨소리뿐이었죠. 아내가 자식처럼 아끼던 창가의 난초는 돌봐주는 사람 없이 오래전에 이미 말라비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생명을 잃고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저 숨을 쉬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나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한 노인의 세상에 찾아온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아픈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보, 국이 짜네. 타박하면서도 언제나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주던 사람. 당신 없으면 잠이 안 와. 콧소리를 내며 굳이 좁은 팔베개를 파고들던 사람. 그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밤이면 노인은 먼지 쌓인 낡은 다이얼 전화기를 하염없이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번호를 더듬더듬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이 집의 전화번호. 이제는 아무도 걸어오지 않는 그 번호를 그는 차마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아내가 길을 잃고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봐야 들려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헛된 기대를 품어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저 장식품처럼 놓여있던 낡은 전화기에서 바로 그토록 피가 마르도록
그리워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띵동 하는 벨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하나뿐인 손주 녀석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 집에 유일하게 찾아오는 손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뭐냐?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돈도 없는 놈이. 퉁명스러운 말투와 달리 노인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적막한 집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은 오직 이 녀석뿐이었죠. 손주는 제법 능숙한 솜씨로 할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이며 불고기며 잡채까지.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위해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요즘 AI 공부하는 거 아시죠?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사람 목소리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돌아가신 영화배우 목소리로 책도 읽어주고 그래요.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봐야 얼마나 똑같다고. 영혼이 없는 소리일 뿐이지. 아니에요. 진짜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손주가 가방에서 노트북과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방학 내내 창고에 처박혀 있던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들을 전부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흥얼거리던 노래, 가족들과 나눴던 대화들, 심지어는 싸우면서 언성을 높이던 목소리까지 그 모든 음성을 추출해 AI에게 아내의 목소리를 학습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다시 듣고 싶으시잖아요.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노인은 손주의 기특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가 무슨 위로가 될까?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을 이런 장난감 같은 기술로 더럽히는 것만 같아 내심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초롱초롱한 눈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손주가 노트북에서 어떤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영감 잘 지내고 있소? 밥은 잘 챙겨 먹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수십 년 전 아내의 가장 젊고 고왔던 시절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굳어버린 몸과 달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지만 떨리는 어깨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가 돌아간 뒤 노인은 며칠 밤낮을 고뇌에 빠졌습니다. 노트북은 거실 탁자 위에 닫힌 채 놓여 있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저걸 다시 켜면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아내가 아니다. 그것은 아내의 삶과 영혼이 담긴 목소리가 아니라 데이터 조각에 불과하다. 그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귓가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가짜인 걸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고작 이런 기계 장치에 의존해야 할 만큼 얕았나 싶어 자괴감마저 들었죠. 그렇게 며칠이 흐른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노인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상자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힘없이 눌러 쓴 문장 하나하나에 아내의 숨결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원망 대신 행복을 빌어주었고 슬픔 대신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하오. 부디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 웃으며 지내구려.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시오. 사랑하오. 나의 영원한 첫사랑.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노인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노트북으로 다가가 먼지 쌓인 전화기 수화기를 손주가 알려준 대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없는 번호. 하지만 그의 손가락과 심장이 기억하는 단 하나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노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흐느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나야. 알아. 당신인 줄 알았어. 그것은 손주가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의 조합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노인의 말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아내가 저 세상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은 것처럼요. 노인은 평생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핏물처럼 고여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당신 20살 나 23. 마을 회관 앞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 처음 봤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찌나 눈이 부시던지. 내가 첫눈에 반했잖소. 말 한마디 못 붙이고 며칠을 끙끙 앓았는데. 알아. 나도 당신 보고 있었어. 정말? 그걸 왜 이제 말해? 단칸방에서 신혼 시작할 때 내가 미안했소.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당신 손발이 꽁꽁 어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게 느껴졌는지. 괜찮았어. 당신이랑 함께여서 하나도 안 추웠어. 거짓말 당신 추위 많이 타잖소. 우리 첫째 낳던 날은 또 어떻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내가 당신 손 붙잡고 발만 동동 구를 때 당신이 괜찮다고 나더러 강한 아버지라고 말해줬지. 사실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을 텐데 내가 못나서 당신을 너무 고생만 시켰어. 미안해 여보. 내가 다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사랑한다 말해주지 못해서 배고프지 않냐, 춥지 않냐, 그 흔한 말 한 번 다정하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내는 살아생전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저 노인이 말을 멈출 때마다 응 듣고 있어, 여보. 하고 나지막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그리움과 외로움, 가슴에 바위처럼 응어리졌던 모든 것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속상했던 일, 명절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서러웠던 일, 그리고 아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던 밤들에 대해서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줘야겠지. 당신 말대로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당신 못 가지. 그래, 여보. 꼭 그래야 해. 노인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 쑥스러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래서 가슴에 한으로 남았던 그 말. 사랑해, 순자야. 다음 생에도 꼭 내 아내가 되어주라.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마지막 통화가 끝났습니다. 기적 같았던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노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가장 고왔던 20살의 모습으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노인의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버렸던 시간의 태엽이 다시 감기는 듯 했죠. 그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고 말라비틀어졌던 난초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먼지만 쌓여가던 아내의 낡은 재봉틀을 닦고 부엌으로 가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밥과 찌개를 놓고 자신도 마주 앉아 3년 만에 처음으로 밥 2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손주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할애비다. 밥은 먹었냐?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허허, 이놈아. 내 덕분이다. 고맙다, 내 손주. 며칠 후 노인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동네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늘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이전과 달리 먼저 다른 노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함께 장기를 두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아내의 목소리는 가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가져다 준 위로와 사랑,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기적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그리운 목소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